가등표요, 페이지요, 문제집이요, 257, 48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요. 48번이요. 48번. 257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청산금액의 평가에 아까 우리 했죠? 3억. 그 다음에 후순위. 이런 후순위는 돼야 안 돼, 후순위? 후순위는 돼야 안 돼, 후순위. 후순위 되냐고 안 되냐고. 후순위 것은 뺀다, 안 뺀다? 안 뺀, 노. 후순위 것은 안 뺀다고. 누구만 뺀다? 선순위 것만 뺀다, 선순위. 알겠죠?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행위죠? 그것은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3번.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평가액이 얼마다? 5억. 어떤 평가를 한다? 주관적 평가, 주관적. 그 다음에 4번은요, 청산금이 없다. 뭐라고 했죠, 아까요? 여기 봐봐.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되죠? 알겠죠?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이죠. 그러면 채권하고 비용을 다 청구하는 것이. 먼저 통지를 해.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건물이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에 각각 채권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지 이걸 각각 통지를 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전에 대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채권과 비용이에요. 알겠죠? 채권. 통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답을 하려고 하는 것은 2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문이 없으니까 온 동네 걸 지금 다 지금 갖다가 좀 쏟아부어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49번.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봐봐. 여러분 봐봐. 적용 범위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적용 범위.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서 가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대차하고 준소비대차. 그러니까 그 외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공사대금 채무, 공사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틀렸죠?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이 청산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청산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청산 절차가 종료하죠.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을 봐봐.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맨 끝에 봐, 맨 끝에 보면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과실수취권은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 맨 밑에 있잖아, 채권자. 여러분 여기 봐봐. 내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없네. 죄송해. 청산 절차가 돼 있죠? 근데 청산 절차가 종료하죠? 종료하면 이때부터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 채권자한테 이제 과실수취. 왜?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누가 됐다? 채권자. 그럼 의리 채권자니까 이제 과실수취권 같은 것이 다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한테 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 채무자는 귀속청산하고 처분청산 줄고 처분청산은 뭐라 하냐? 그걸 경매라고 해요. 경매. 다른 말로 그것을 공적실행이라고 얘기해요. 공적실행. 경매하고 귀속청산하고 처분청산 중 하나를 선택해. 선택 동그라미 12조.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청산의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절차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귀속청산은 가담법에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만 나온다? 가담법만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4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 이런 봐봐. 가등기는 채무를 변제한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나 양도담보를 했다. 담보란 말은 종된 권리죠. 채무는 주된 권리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는 주된 권리, 하나는 종된 권리죠. 동시행 관계가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라 한다? 양도, 담보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채무를 먼저 변제해. 그리고 나중에 뭘 한다? 등기를 말소해. 그러니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4번 틀렸죠? 5번.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 봐봐.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자를 누구라고 그래? 후순위 권리. 이걸 잘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자를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래.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3대 원칙. 첫 번째 뭐? 변제기 전이라도. 두 번째, 청산기간 내 뭘 한다? 경매를 청구. 그러면 청산기간 내 경매가 청구되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 즉 제3취득자는 줄거 청산기간 내 줄거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 피담보채권의 도래전 그러면 이상하네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써, 그 변제기 이렇게 변제기 도래전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 50번은요. 갑은 을의 엑스토지에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틀린 것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보면 갑은 을의 엑스토지에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죠? 그런데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죠. 1번 갑은 엑스토지를 경매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경매해 줄 것이고 이것을 처분, 청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공적 실행이다. 이렇게 처분, 청산, 공적 실행이다. 이렇게. 2번은요.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러면 가등기 담보권 줄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하죠. 이러면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니까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가 있다 없어? 없죠. 경매가 되면 담보권은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청산 절차. 청산 절차.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귀속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청산 절차를 거친다. 4번은요.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후순위 권리자 또 나왔네. 알겠죠? 청산기간의 한정,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청산기간 전 을의 다른 채권자의 관계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경매가 되면은 이제는 무슨 절차로 간다? 경매 절차에 따른다고 그랬죠? 경매가 있으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단 말이죠. 5번 정답이죠? 자, 51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3억짜리죠? 가등기라 했다. 가등기 담보죠? 그럼 봐봐. 땅 건물 얼마짜리죠? 3억짜리죠? 돈을 얼마를 빌려줬어? 1억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어때요? 초과죠, 초과? 그럼 적용되죠? 그래서 을이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1번 청산금 평가액을 을에게 뭘 해야 돼? 통지해야 된다.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 줄고 맨 끝에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툴 수 없다. 3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말 수 있다? 확정시킬 수도 있다.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 여기 아까 무슨 규정을 했어요? 여기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고 만료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하죠. 강행 규정이다. 하나라도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절차.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알죠? 몇 개월이 지나야 돼? 2개월이 지나야 돼. 안 되는데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옆줄 긋고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5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느낌 및 인도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잖아. 아까 내가 말했죠. 청산금 통지가 잘못됐어. 그럼 채무자는요? 똑바로 청산금 채해달라고 하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럼 처음부터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의뢰해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데 이게 문제죠. 정답은 2번이다. 자, 52번은요.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가 5억이네요.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다시 병으로부터 2억을 빌리면서 양도담보요. 양도담보로 제공 줄고 양도담보란 말은 세 번째 줄을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1번으로 누가 있죠? 1번으로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2번으로 뭐가 있다? 양도담보가 있죠? 양도담보보다 2억이죠. 두 개 합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3억이죠? 물건은 얼마짜리다? 5억짜리죠?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1번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 갑이 을한테
피담보 채무 1억 원을 다 전부 변제했죠. 그럼 저당권이죠.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당연히 돈 다 갚았으니까. 주된 권리가 없어지니까 저당권 없어지죠. 2번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죠.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을 뭘 한다? 소멸하죠. 아까 말했죠. 이거 봐봐. 만약 청산 절차가 끝나면은 다 없어지고 을이 소유자가 된다. 여기서 누가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가 된다. 3번은요. X 건물이 멸실을 훼손하죠. 그 범위 내에서 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을 소멸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X 건물이 멸실 또는 훼손을 하죠. 훼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 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양도 담보권은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양도 담보권 해가지고 물상대위를 하면은 양도 담보권을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어.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양도 담보권은 물상대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따라 달라. 그래야 지금 멸실훼손하죠. 멸실하면 뭐가 있죠? 뭐죠? 멸회공이잖아요. 멸실로부터 화재보험금이죠. 화재보험금이 있거나 훼손 손해배상금이 있으면 그 위에 양도담보권이 미칠 수 있죠. 그걸 뭐란다? 물상대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은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채권은 내가 돈 빌려줬는데 그 집이 멸실됐어. 그러든지 만든지 돈 빌려준 것은 남아 안 남아? 남죠.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아요. 알겠죠?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은요. 을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정에게 매각되죠. 그럼 양도담보권은 가등기 담보가 똑같죠? 말소 기준 권리죠.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자, 그럼 5번은요. 만일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갑은 병명의 소유권 이전께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요. 병명의 소유권에 말소 청구할 수.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 잠깐 지워도 되죠. 이걸 우리가 뭘 얘기하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우리가 제3자란 말이 나오면 뭐를 기준으로 보라고 그랬죠? 오케이. 봐. 명의시탁과 명의시탁. 명의신탁에서 갑하고라고 하면 명의신탁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제3자 병이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로 보여? 우리 소유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갑은요. 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직접 나가라고 못하고 을을 대위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 자, 그럼 봐봐.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인데 5억짜리죠. 5억짜리가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한테 2억을 빌려주고 을 앞으로 지금 등기를 해줬죠. 그럼 소유권이 있는 느끼니까 양도담보죠. 돈 빌려주고 있으니까. 양도담보인데 제3자 병이 봤을 때 누가 소유자로 보여? 을이 소유자로 보이죠. 그러니까요. 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을로부터 선의로 해서 반드시 선의가 돼야 돼.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이거 11조야 11조. 원래는 을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돈을 갚고 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가면 이 병이 선의의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니까 만약에 갑은요 을의 등기도 무효고 병의 등기도 무효다 그러면 둘 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소유자는 아니지만 을이 병한테 처분해버리죠. 처분해버리면 누가 소유자가 돼버린다?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일 때? 선의. 반드시 누구? 선의. 그래서 선의의 무. 알겠죠? 그래서 그다 써 11조 단서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53번 한번 볼까요? 53번을 보면 가등기 담보 들어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요.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설정자 동그라미하고 설정자는 뭐라고 한다? 소유자.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왜요? 이런 봐봐. 양도담보에서는 담보권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점유해서 사용수익에. 그래서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해.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단 말은 점유 플러스 사용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귀속청산이죠. 기현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줄고요 청산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통지하면
다툴 수가 없죠? 알겠죠? 청산금이 없으면 통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3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됐다. 이거 무효가 됐죠? 근데 그 후 다시 청산 절차 맞자, 다시. 그럼 그때부터 다시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틀렸죠? 4번. 실행 통계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이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두에 대하여 통지해야 된다. 5번.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 배제권을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말할 수 있다. 약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이것은요, 봐봐. 지금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 배제권을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후순위가 있죠. 그게 이해 관계인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해 관계인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54번이요. 틀린 것은요.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딱 거기만 강행 규정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번.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에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줄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뭐가 된다?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왜요?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요. 을이 지금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병이 선이면 뭐가 되죠? 선의, 여기 주로 한번 봐봐. 선의 제3자에게 소유권 취득.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봐봐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는 누가 소유자다? 갑하고 을하고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요, 자기 것을 처분해서 남의 걸 처분했어. 남의 것, 그러니까 횡령죄가 되죠. 횡령죄. 그러니까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죠.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설정자. 맨 끝에다가 청산 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귀속. 알겠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귀속한다?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청산 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알겠죠? 채권자. 5번은요? 5번인가요? 3번 안 했어요? 5번은 했어, 근데? 안 하고 4번만 했어요? 안 한 것도 잘 안 해요. 집행법에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가등기 권리자는 배당받을 수 없다. 자, 그럼 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아직 내가 지금 여기는 안 했는데 절차 관계없으니까 경매예요, 경매. 지금부터 경매를 설명해요. 봐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여기요, 병이 있죠? 여기 이렇게 정이 있단 말이죠. 그럼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 여기는요, 저당권이죠? 여기는요, 전세권이죠? 여기는요, 2월 1일이고, 여기는 4월 1일이고, 여기는 5월 1일이란 말이죠. 여기는 이게 경매가 되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가 경매를 청구하겠죠. 누가 청구한지 몰라. 누군가 경매를요, 여기요, 6월 1일 날 경매 청구를 하겠죠. 그럼 경매 청구하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 가등기 담보 이하부터 다 없어지죠. 그러면 누군가가 경매를 청구하죠. 6월 1일. 그러면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보냐? 그건 저당권으로 봐요. 경매가 되면.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이 봐. 저당권은 우선 배제권, 물상대성이 있어 없어? 있죠. 가등기 담보 누구는 없다? 유치권만 없죠. 우물추가. 나머지는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봐. 그런데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보냐? 이게 문제예요. 6월 1일 경매할 때부터 저당권으로 보느냐? 이 말이죠. 언제부터 본다? 6월 1일이 아니고 6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보면은 자기는 순서가 1번인데 누군가 경매하면 자기가 제일 꼴찌가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설정할 때부터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저당권으로 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으로 보고 이제 경매가 되고 가등기 담보는 이제 저당권으로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취급을 받아. 그런데 이제 이 가등기가 두 가지 종류의 가등기가 있죠. 하나는 가등기가 뭐가 있다? 순위 보존적 가등기가 있고,
손익보전적 가등기가 있고 하나는 담보가등기가 있죠. 그렇잖아요. 담보가등기는 뭐다? 이것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죠. 말소기준권리. 손익보전적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위에 있는 가등기는 살아남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밑에 있는 가등기는 소멸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지금은 이제 달라. 지금은 2011년 10월 13일인가부터 우리가 등기 예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기 예규. 예규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그냥 가등기라고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손익보전적 가등기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매가 이런 식으로 경매가 딱 되면요. 건물의 소유자고 나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원래는 담보가등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경매받고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1번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손익보전적 가등기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요? 아니 여기 가등기가 있으니까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여기만 없어지고 이 사람 안 없어지니까 누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손익보전적 가등기가 1번에 있으니까 누가 여기 경매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경매 대금이 뚝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경락을 받죠. 저기 자기네끼리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법원이 묻는 거예요. 너 손익보전적이냐 담보가등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담보가등기면 신고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신고. 저당권처럼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뭐 위약금이 얼마인지 그걸 신고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너가 만약에 손익보전적 가등기면 뭐 때문에 손익보전적 가등기 했냐? 매매 예약을 하고 했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증여 예약을 했느냐? 그걸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담보가등기면은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아무거나 알리지 않죠? 그러면 일단은요. 가등기를 손익보전적 가등기로 봐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배당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것이에요. 배당을. 그래서 나와있어 법조문에.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뭐죠? 채권 신고를 하지만 배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응?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부러 안 하는 거죠. 혹시나 자기가 손익보전적 가등기에서 먹으려고.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증명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손익보전적 가등기가 아니고 나중에 경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보가등기가 밝혀지죠? 그럼 이 사람 뭐 돈 한 푼도 못 받고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누가 이걸 어떻게 밝히겠어? 두 사람 중에 아는데. 그러니까 둘이만 눈 감으면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2011년 10월 13일에 뭐랬냐? 이제는 가등기 할 때 무조건 가등기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익보전 가등기를 할 때 손익보전적 가등기, 담보가등기 이렇게 딱 분명히 쓰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알겠죠? 그래 지금은 이제는 가등기 딱 보면 등기부에 가등기가 딱 써져 있어. 안 쓰인 것은 그 전에 있던 가등기예요. 알겠죠? 그래 지금은 이제는 딱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손익보전적 가등기인지 등기부에 딱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야지 이걸 보고 경매를 할 때 누가 경매를 들을 것이 말 것인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 손익보전적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거 왜 그러냐? 당신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매매 예약하고 가등기 했는데요? 아, 그럼 손익보전적이네요? 당신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돈 빌려줬네요? 돈 빌려줬는데요? 아, 그러면 무슨 가등기다? 담보가등기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의사표시를 해석해야 돼. 그런 판례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제는 아예 딱 분류해서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봐. 다시 보면, 그러면 3번을 보면 집행법원이 경매법원이죠?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해야 되죠? 가등기 담보는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은요? 부동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비용은 설정자인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OX. 그러면요, 지금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권리자가 부담하죠.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판례가 뭐랬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기비용을요, 저당권에서는 실무. 거래 실무상은 누가 부담하죠? 원래는 여러분 채권자가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돼. 저당권에서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돼? 여러분 채권자가 부담해야 돼. 자기가 권리를 보존하니까. 이러면 왜 저당권 하죠? 혹시 이 사람이 돈 못 갚을까봐 자기가 불안해서 저당을 잡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해야지. 자기 권리를 보존하니까. 그런데 실무에서 누가 하고 있었다? 채무자가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등기비용을 누구한테 부담하라고 그랬죠? 은행에서 부담하라고 했단 말이죠. 법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등기비용을 아마요 은행에서 부담을 할 거예요.
만약에 저당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은행 이자율이요? 싸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아. 결국 은행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5번은요 다음 중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렇게요. 1번 적용범위죠. 적용 1억 원을 차용 1억 원 차용 2억 상당의 부동산 괜찮죠. 그러니까 초과죠? 적용되죠. 1번이 정답이네. 2번은요 1억인데요 2억 원 상당의 고려청자네. 고려청자네. 조선청자도 아니고. 알겠죠? 고려죠. 고려. 그런데요 청자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등기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가담법은 등기 등록을 해야 돼. 청자는 그렇지 않다. 백자는 몰라도. 알겠죠? 3번은요 1천만 원이죠. 1,000만 원이죠. 그런데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 또 나왔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은요 1억이죠. 1억 원을 빌리는데 얼마짜리다? 3천만 원 부동산이네. 등기는 하지만 미달이네. 미달. 초과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되네. 5번은요 3억이죠. 3억인데 얼마요? 2억이 일단 채무가 있어. 2억 있는데 3억을 더 빌렸네. 그런데 얼마짜리가 3억을 빌리는데 이미 2억이 있었네. 그럼 모두 합하면 얼마다? 5억이네. 그런데 물건값은 얼마밖에 안 된다? 4억이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미달이네. 아니죠? 선순위하고는 합하고 후순위는 합한다 안 합한다? 안 합해. 선순위니까. 그러니까 이미 2억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선순위란 말이죠. 알겠죠? 선순위. 정답은 1번이네. 56번 옳은 것은요 1번 매매대금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돼. 2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상 후순위 또 나왔네. 청상기간의 한정 바로 옆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명때 경매를 청구 정확하게 나왔네. 2번이네. 3번 청상 부동산의 평가액의 피담보 채권의 미달 이러면요 이걸 조심해야 돼. 지금 뭐라고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 실행통지라고 나왔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요 예약 당시 목적물의 시가가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이다.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말을 지금부터 용어 정리.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지금은 실행통지라고 나왔죠. 실행통지할 때는 어떤 평가를 한다? 주관적 평가를 하니까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달될 수가 있어 없어? 청산금이 없다는 말이 뭐야? 청산금이 없다. 미달이란 말이지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 물건이 1억 5천이다. 내가 빌려준 돈이 얼마다? 2억이다. 그러면 청산금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없다고 뭐를 해야 돼? 통지해야 돼. 이 말이 다르다고.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 담보를 맨 처음 돈 빌려줄 때 물건의 가격이 3억이야.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빌린 것은 4억을 빌렸어. 처음에 빌릴 때. 그러면 미달이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5억이에요. 빌려준 돈은 2억이에요. 그런데요 IMF가 가지고 건물값이 뚝 떨어졌어. 1억 5천으로. 실행 통지할 때는 변제기가 지나가 통지할 때는 그랬을 때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고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봐봐. 실행 통지라는 말은 한창 기간이 지나고 변제기 후죠. 변제기 후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거 변제기 후 이게 실행 통지잖아요. 청산금 실행 통지. 여기는 처음에 돈 빌리고 예약할 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실행 통지 한다 안 한다? 한다. 중요해. 실행 통지 한다. 알겠죠? 4번 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인의 담보 목적. 이런 봐봐. 양도담보라고 있죠? 양도담보에 이미 뭐가 돼 있어? 이미 등기돼 있죠? 등기? 소유권이든 등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양수한 자가 제3자가 누구다? 악이죠? 악이? 그러면요 채무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일 때 소유자다? 선의. 5번은요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 몇 개월? 2개월이다. 2개월이 지나야 돼. 알겠죠? 2개월. 그럼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차피 양이요 상당히 이게 왜 많냐면 옛날에는요 문제가 막 14회 때 한번 봐봐. 14회 13회 14회 때 보면 13회 때 몇 문제 나오냐? 12회 때 2문제, 13회 때는 3문제,
14회 때 두 문제 막 이렇게 나왔다니까. 옛날에는 무식하게 다 전단적고 있고 그럴 때는 노트 적고 있을 때 알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 실장님이요 그 뭐죠 병원 가가지고 누가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 해버리면 딱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